제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4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4월 30일, 음력으로는 2020년 4월 8일입니다. 오늘 명식 경자년 경진월 계묘일이 되겠고요. 일진 계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저께 이민일에 이어서 오늘은 계묘일이 되겠고요. 일간은 계수, 그 계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일간, 다음 월령, 그 다음에 나머지 글자의 배합을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 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수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임수는 양수라고 했다라고 하면 오늘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공부했던 양수,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라고 해서 큰 물 이렇게 봤다라고 하면, 음수인 계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 우로수에 비유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내지는 눈 같은 경우도 계수로 볼 수가 있겠고, 안개 같은 거 있죠. 안개 같은 경우도 계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수를 안개로 보는 경우는 일간을 계수로 봤을 때 안개로 보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없고요. 비유를 할 때 계수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맑은 물,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 내지는 정화수 같은 그런 것 내지는 옹달샘 같은 이런 물로 보게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제가 계수를 비유를 할 때 정화수 옹달샘에 비유를 이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비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수라고 하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것이지, 무조건 계수가 정화수다 내지는 옹달샘이다라고 보는 건 아니고요. 또 특징적인 것, 옹달샘 계수, 그 다음에 정화수 계수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은 계수의 특징이 뭐냐면 청징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정화수 어떤 물입니까? 옛날 우리 부모님들께서 새벽에 하늘에 치성을 드렸던 맑고 깨끗한 물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옹달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요에 되어 있듯이 깊은 산 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할 정도로 그냥 아무 그런 것 없이 그냥 떠먹어도 전혀 지장이 될 수 없는 맑고 깨끗한 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수라고 하는 것을 자꾸 비유를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옹달샘, 정화수 같은 것에 비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청징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지, 꼭 계수라고 하는 것을 정화수, 옹달샘에 비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수라고 하는 것은 핵심 포인트 청징함에 있는 것이고요. 어저께 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 청징함보다는 임수는 충분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거면서, 임수는 충분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일간이 왕한 경우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계수는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충분하는 그러한 성질, 충분하는 그런 충분지성이 없기 때문에 무토기토로서 계수를 제방하기보다는 맑고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으로서 수를 생조해 주고, 그 다음에 토를 보게 되면 계수가 탁해지기 때문에 간목 같은 목이 있어서 계수를 갖다가 보호해 주게 되면, 마치 계수가 간목을 보게 되면 정수기에 있는 필터를 보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물이 들어와도 필터를 거치게 되면 더러운 물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필터가 다 걸러주죠. 원래 정수기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은 바로는, 원칙적으로 정수기를 만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주인들 있죠. 우주인들이 옛날에 콜롬비아호라든가 디스커버리호라든가 이제 무인 우주선이라 사람이 타고 가는 우주선을 타고 이제 우주로 나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먹는 거, 음식 같은 거요, 튜브에다가 가져가서 이렇게 데펴서 먹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물이죠. 물을 사람이 가서 씻기도 해야 되고 이렇다고 할 때 거기 가서 씻으면 얼마나 씻겠냐마는, 중요한 건 사람이 물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물을 무한정 가져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주선이라고 하는 것이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물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런 물을 갖다가 계속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썩죠. 또 물이 부족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이 배설하는 물을 갖다가 활용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물이 썩거나 물이 탁해지게 되면 그 물을 다시 맑게 해야지만 사람이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우주선들이
올 수 있는 물을 정수하기 위해서 정수기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나왔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정수기라는 것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일상으로 이제 많이 보편화돼 가지고 우리나라도 정수기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우리나라 뭐 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물을 사 먹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물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맑고 깨끗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무토기토가 있게 되면 개수가 탁해지기 때문에 간목을 보는 것은 뭘 보는 것 같다? 마치 정수기의 필터를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 금, 인성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목 이라고 하는 것이 잘 적절하게 배합이 되면 좀 맑고 깨끗한 물을 유지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화가 있어서, 특히 병화 같은 것이 있어서 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화로서 또 조절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일간에 태어난 원령을 봐야 되는 것이죠. 항상 일간과 원령을 보는 습관 꼭 숙지해 두시기 바라고요. 진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고, 이제 진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이제 4월 30일 정도 됐죠. 그래서 오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로 넘어가서 5월 4일까지 하게 되면 진월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5월 5일 어린이날이 되게 되면 이제 입하라고 하는 절기를 맞이함으로 인해서 이제 경진월에서 이제 신사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2020년 경진월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아 아디오 안녕 경진월 하게 되겠습니다. 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이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알게 되는데, 사람들이 아는 것이 다 아는 것이 아닌 게 뭐냐면, 피상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이 진술충미월, 제 강의 들었던 분들, 자, 진술충미월 뭐라고 해서 4개월이라고 했습니다. 4개월. 이거는 이제 제 강의를 뭐 진월에 대해서 열흘만 들었어도 진월은 4개월, 진술충미월은 4개월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또 진술충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또 토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 그냥 개수가 진월 태어났는데 토가 왕한, 이렇게 알면 안 되고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개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수이면서 우로서 와갖고 핵심은 청징함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개수는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월령 자체가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 자칫 잘못하면 토가 많아지게 되면 개수가 어떻게 돼요? 탁해질 수가 있겠구나. 개수가 탁해진다라고 하는 건 탁수가 되는 것이고요. 더 이상, 그 이상으로 토가 많아지게 되면 탁수에 그치지 않고 매몰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진월에 태어나서 원령 자체에만 진토가 있으면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원령 자체에 진토가 있는데 대운이라든가 세운이라든가 내지는 월운 같은 데서 술토가 오게 되면 진술충 할 때는, 그때는 땅이 움직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 진토가 움직여서 흙탕물이 될 수는 있겠고, 심한 경우에는 개수가 매몰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 아니고선 원령만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개수가 우려될 정도로 탁수가 되거나 내지는 매몰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되냐면, 개수가 탁해지지 않고 고이지 않을 정도로만 유지시켜주면 되는데, 이때는 항상 인성인 금이 있어서 금이 수를 생해주게 되면 토가 바로 토가 바로 개수를 극하지 않고, 토국수하지 않고, 토국수라고 하죠. 상극 토국수 하지 않고 금이 중간에 있게 되면 토생금, 금생수 하게서 서로 상생을 하게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고요. 금이 수를 생하게 되면 서로 장애됨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개수가 진월에 태어나서 금이 있어서 개수를 생조하고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사주가 매우 한습 차가워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겠다? 화가 있어서 조호함이 필요하다. 조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것은 차갑게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차가운 것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조호하는 것이지, 시원하게만 하는 것을 조호한다라고 보지 않아요. 조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후를 갖다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로 만들어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열대같이 50도, 60도 넘어가면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살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북극, 남극 지방 가면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후를 갖다가 사람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내지는 식물들이 잘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 예를 들면 사람이 가장 최적
극화된 온도가 15도에서 한 25도 정도, 그 중에서도 한 18도에서 20도 정도가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너무 뭐 30도, 40도, 50도 너무 뜨거운 것은 20도 밑으로, 20도 정도로 맞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영하 뭐 3, 40도 내려가는 것은 영상 20도 정도로 맞춰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진월이라 하더라도 금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기온 자체가 이제 10도 안팎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좀 쌀쌀해질 수는 있죠. 얼음이 할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래도 쌀쌀해지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이 있게 되면 물도 따뜻해지게 되고 땅도 따뜻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금도 따뜻해지게 되면 천하가 어떻게 돼요? 천하가 균형을 이루고 중화를 이뤄서 살기 좋은 그러한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먼저 신금으로서 개수를 생주해 주게 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게 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진월에 무토, 기토 등이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뭐 따뜻하게 하느냐, 뭐 수의 근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보다는 뭐예요? 무토기토가 개수 일간을 파극하는 것이 일단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로써 이런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무토를 갖다가 제해야지만 개수가 매몰되거나 탁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병이 심한 거예요. 무토라고 하는 병이라고 하는 병신이 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은 개수가 매몰되는 신금을 얻느냐 병화를 얻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무토 왕토에서 매몰되게 되면 신금이 있어도 의미가 없겠고요, 병화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 금운부화가 있으면 뭐하고 명예가 있으면 뭐 할 거냐고요. 당장 내가 죽지 않게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어서 무토기토가 투출됐을 때는 개수가 탁수 매몰이 되기 때문에 이건 먼저 구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간목에서 토를 제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금 내지는 금을 얻은 연후에 다시 병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거는 병이 있기 때문에 병을 위한 약을 으로서 간목을 쓰는 것이고, 병이 없을 때는 약도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수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 보는 기본적인 방식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6글자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용신의 지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그 다음에 생일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 일간 개수가 월령 진월에 태어난 사주의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봤을 때, 어제 임수가 진을 봤을 때는 양수가 양토를 본 것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일간 개수는 음수에 해당이 되면서 양토를 봤기 때문에, 어제 임수는 칠살 평관격 이렇게 봤지만 오늘은 음수가 양토를 봤기 때문에 이거는 정관격이 됩니다. 똑같이 상황은 똑같습니다. 정관격이 됐던 칠살 평관격이 됐던, 일단 월령 자체가 토왕절이고요. 토가 왕하면 왕할수록 수는 토에 의해서 극해를 받기 때문에 수 자체는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저께 임수일간은 신약살왕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오늘 개수는 신약하고 이건 살은 아니고 관성이죠. 관왕한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 원래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과 달리 뭐 질병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는 것이 아니고 바른 법, 윤리, 도덕, 남편 내지는 바른 직장, 굉장히 좋은 개념으로 쓰이기 때문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은, 아무리 좋은 관성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관성이라고 하는 것 좋은 명예인데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없으면 명예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명예의 실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그 명예가 실추된다는 건 뭐예요? 관성은 많은데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관성을 감당할 수 없어서 명예 실추 내지는 관제 구설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신금이라고 하는 인성 같은 것이 금이 있어서 생조해 주게 되면 관성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금, 그 다음에 병화가 있어준다라고 하면 능히 이 관성을 감당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신금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병화만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병화는 조운은 할 수 있겠지만 신금이 없는 상태에서 병화는 토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성과 관성이 다시 왕해지는 그러한 현상, 이거 다시 화만 왕해지게 되면 개수는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병화를 쓰는 것보다는 신금이 있어서
개수를 생주해 주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저께 임수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개수라고 하는 것도 진에 통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임수는 양수인 것이기 때문에 진에 통근하는 것이 좀 공력이 힘이 좀 있다 하더라도 개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진에 통근을 한다 하더라도 작은 물은 토가 있게 되면 금방이라도 탁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사라기보다는 이렇게 인성으로서 수원을, 개수는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신금, 금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고 정리를 해놓고 본다라고 하면 연주를 보게 되면 경자연이 되죠. 그래서 경금과 연간에서 경금, 연지에서 자수를 보게 되는데 어제 임수하고 똑같습니다. 진이라고 하는 것이 토가 왕하지만은 토라고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자수 내진 신금을 보게 되면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돼.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수가 진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신약한 것이 원래 원칙이지만 자수를 보게 되면 자진 합수해서 수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 개수가 약하지 않고 오히려 사주국사가 변해서 신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원령을 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왕이 아니라 이거는 신강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진토의 개수 자체가 뿌리를 뒀는데 이 원령 자체가 타 간지로 인해서 합을 해서 수로 화했기 때문에 이거는 원령을 득해서 왕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강이라기보다는 신왕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맞죠. 그 다음에 연간의 경금, 그 다음에 월간의 경금이 다시 있기 때문에 금이 다시 수를 생겨주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신왕한 사주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저께 임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일간 임수가 왕에게 되면 어떤 성질? 충분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왕하더라도 뭐예요? 옹달샘이 왕해봤자 옹달샘이죠. 그것이 바다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일간이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로서 제방하는 것은 좀 온당치 않아요. 왜냐하면 무토, 기토를 보게 되면은 개수가 탁수 말씀드렸지만 내지는 토가 많아지게 되면 수가 매몰돼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목으로서 왕수의 기운을 설계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금수가 왕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사주가 한습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이 목으로서 수를 설하고 그 다음에 화가 있어서 조우하게 되면 개수는 더 이상 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간 같은 경우가 관성을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오히려 개수 같은 경우에는 개수뿐만 아니라 다른 음간 같은 경우에 일간이 왕하더라도 관성보다는 조후 어떻게 좀 사주 국세를 평온한 그런 국세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관성을 쓰는 것보다는 조금 좀 단순하게 볼 수는 있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겠죠. 자, 일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저께 임수는 임인이었죠. 인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저께 임수는 그래서 인 안에는 물론 이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병화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를 설할 때는 양간인 간목, 지지로 인목이 공력이 더 큰 것이고요. 음간인 을목이라든가 지지로 지금 이 묘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묘진 준방합을 형성한다 하더라도 묘목은 작은 화초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물기를 머금고 있는 그러한 풀이기 때문에 큰 나무가 예를 들어서 뭐 낙낙정송과 같은 아주 큰 나무가 성장할 때 물을 빨아들이는 것이 많이 빨아들이겠어요? 아니면 작은 풀이 물을 빨아들여봐자 얼마나 빨아들이겠냐고 해서 수가 왕할 때 이걸 갖다가 목으로서 설기순세한다라고 할 때는 역시나 양간인 간목, 지지로 인목 같은 것이 공력이 더 큰 것이고요. 을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경우는 공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목, 묘목 하나 가지고는 공력이 좀 크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묘목에는 화가 없습니다. 인목에는 화가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암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중에 있는 병화를 투영할 수가 있지만 묘목에는 화도 없기 때문에 조우도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생시에 어떤 글자가 오느냐가 필요하겠죠. 일간은 왕하고 금까지 있기 때문에 생시에서 다시 수 내지는 금을 보는 것은 좋지 않을 것이고요. 또 말씀드렸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청징함을 좋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토, 기토 내지는 토가 많아지는 것도 결코 좋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목이라든가 화를 봐서 조우하고 왕한 개수의 기운을 설계할 수 있느냐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
핵심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생시를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개수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관격의 일간은 약하고 관성은 왕하죠. 그래서 신약관왕한 사주가 되는데, 신약한 사주가 되는데, 연주에서 경금 자수를 보게 되고, 특히 자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자수라고 하는 것은 수에 해당이 되고, 진토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진합수해서 수가 왕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수 자체가 자수를 보게 되면 원령까지도 수로 하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신왕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더하여 경금 두 개가 있어서 일간을 또 생겨주기 때문에 이거는 신왕한 사주, 오히려 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아무리 왕했더라도 임수같이 충분하는 성질이 없기 때문에 무토 기토를 쓰기보다는 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설기순세하고 병화로서 한습한 사주를 조우하면 끝,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일지 있는 묘목 가지고는 좀 공력이 떨어진다라고 했고, 생시에서라도 목과 화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토라든가 수라든가 금을 다시 보는 것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좋지 않은 생시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임수 좋을까요, 나쁠까요? 임수 그다지 좋지 않을 걸로 보이죠. 왜냐하면 수가 왕한테 다시 수를 보게 되면 다시 한습이 더 가중되는 그런 것에 해당이 되니까 좋지 않겠고, 개축도 마찬가지로 천간 개수 투출하고 지로 축토를 보게 되면은 축토로서 뭐 개수를 제방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대운에서 미토 가서 축미충이 오거나 술토 가서 진술충이 되게 되면 오히려 개수가 탁해질 수 있는 단점이기 때문에 개축시도 좋지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호기미시도 천간으로 무토기토 투출하는 것, 제가 보는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생시, 경신, 신유, 임술계 다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임술 같은 경우에도 천간으로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사주국세가 개수로 보지 않고 일간 자체를 임수로 보게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개수는 무기토를 쓰지 않지만 일간 자체가 너무 왕해서 임수로 보게 되면, 임수는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우하는 그러한 국세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임술시가 되면 약간 별격 비슷하게 국세가 양간치용법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 경신시,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금수가 다시 왕해지게 되겠고요. 계시도 마찬가지로 수가 다시 왕해지고, 그렇게 되면 사주가 너무 한습해지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갑인시 같은 경우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말씀드렸지만 갑목으로서 왕수의 기운을 설기시켜 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투출되지는 않았지만은 인중에 있는 병화로서 수보양광할 수 있기 때문에, 수보양광이 아니죠. 인중에 있는 병화로서 한습한 사주국세를 갖다가 따뜻하게 조우할 수 있기 때문에 갑인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똑같은 목이 온다 하더라도 월묘시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묘 안에는 목이 있고, 그 목은 물기를 머금고 있는 순목의 회초라고 내지는 회목과 같아서 그냥 작은 풀과 같기 때문에 수의 기운을 설기하는 공력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목이라면 을묘시보다는 갑인시가 훨씬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진시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병화로서 인성을 갖다가 이렇게 절제시켜주는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지로 병화가 뿌리가 좀 약한 것은 흠입니다. 묘목이 있어서 병화를 생주해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묘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물기를 머금고 있는 순목이기 때문에 병화를 생주해 줄 수 있는 공력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단 중요한 것, 월령이 진월이기 때문에, 월령 비록 토가 왕한 계절이라 하더라도 기운으로 봤을 때 어떤 때 오양이 진기되어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병화가 힘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래도 내적으로는 병화가 힘이 있다. 이건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병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병화가 힘이 있어 보일 것 같지만, 겨울에는 아무리 병화가 따뜻해 봤자 영상 올라오기 좀 힘들죠. 그렇지만 진월, 지금 같은 경우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면 아무리 토가 왕에서 약할 것 같지만 병화가 투출하면 굉장히 따뜻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진월에 뿌리가 없다 하더라도 자월, 해월의 병화하고 진월의 병화는 그만큼 공력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자월, 해월 같은 경우는 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화가 병화가 있어도 힘이 부족하지만 진월은 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오양이 진기되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화가 투출되게 되면 그만큼 공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둘 수가 있겠고, 정사시도 천간에는 정화가 투출되어 있지만 시지에 사화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도 일간이 개수니까 정계충돼서 나쁘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개수 일간은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심판과 같기 때문에 일간 개수가 정화를 파극하지 않아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생시들 한번 더 살펴보시고 사주 분석 특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주 분석 특강에서 알아볼 사주 갑오년 무진월 개축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같이 비교해 볼 명식 2020년 4월 30일 목요일 날 출생하는 사주로서 경자년 경진월 계묘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일간은 똑같이 개수, 태어난 월령 같은 진월에 해당이 되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에 해당이 되죠. 음수라고 하는 것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로수와 같다 그랬고, 우로수인 개수의 핵심 청징함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인 임수와는 달라서 큰 물이 아니고 작은 물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열기가 있으면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 버리겠고요. 그 다음에 물이 계속 유입이 되지 않으면 물은 고이게 되고, 고인 물은 물이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빨리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우로수 같은 그런 물이기 때문에 항상 금이 써서 수원을 마련해 주게 되겠고, 계속 흘러야지만 맑고 깨끗한 물 유지해 줄 수가 있다. 또 개수는 임수하고 달라서 어떻다? 무토기토로서 관살로서 개수를 갖다가 제어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왜냐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무토라고 하는 왕토로 보게 되면 개수는 매몰되게 되겠고요. 기토로 보게 되면 개수는 탁수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먹는 물과 같은 것이 바로 개수인 것인데, 탁해지거나 흙탕물, 땅속에 묻어져 있는 그 드러물은 우리가 먹을 수가 없죠. 그거는 개수로서의 용도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개수로서의 어떤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기토 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무토기토를 보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상관으로서 무토기토 관사를 제어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요거 강의할 때 이거는 일진 강의 요거 찾아서 들으시면 되겠는데, 개수가 무토를 봤는데 간목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정수기에 있는 필터를 얻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개수가 무토기토를 보게 되면 흙탕물이 시뻘건 흙탕물과 같은 것인데, 그 물을 정수기 필터를 거치게 되면은 필터가 흙이라든가 이런 부유물질들을 다 걸러내고 그 물을 맑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런 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정수기 필터인데, 개수가 간목을 보는 것은 바로 필터를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더 수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봤던 이 명식은 개수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원래는 사주의 국세, 격국으로는 정관격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는 약하고 토가 왕한 사주 명식이 되겠죠. 근데 진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정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약, 관, 왕한 그런 사주국세가 됩니다. 그래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바른법, 윤리, 도덕 이런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 권성이 용도가 있게 되면 관운도 있을 수가 있겠고, 내지는 좋은 명예를 얻는다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일간이 약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관성을 감당할 수 없으면 관운이 아니라 오히려 명예의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신약 관왕한 사주가 됩니다. 근데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연지의 자수를 보고 그 다음에 경금이 2개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수라고 하는 것은 월지의 진토하고 자진 합수하고 경금 2개는 수를 생겨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약 관왕한 사주가 금수를 다시 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오히려 반대로 신약이 아니라 신왕한 그런 사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목이라든가 화를 보는 것이 이 사주는 굉장히 좋은 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금수를 다시 보는 것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오늘 사주 분석 특강에서 볼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개수 진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일간 개수가 진월이 되어서
관성이 왕한데 무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무토는 원령 진의 뿌리를 둔 무토이기 때문에 저 무토 정관이지만 매우 왕한 그러한 왕토에 해당이 되죠. 왕토. 그래서 개수가 이 무토를 보게 되면 이 10중 8구 뭐예요? 토가 많아서 매몰됩니다. 이 탁수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물이 있는데 왕토, 덤프트럭으로 물 위에다 덤프트럭으로 흙을 갖다 와장창 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개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연지에 오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화는 화이지만 무토가 오의 뿌리를 튼튼하게 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축토도 있기 때문에 이건 완전하게 토로서 이루어진 거하고 똑같아요. 연간 있는 개수만 놓고 보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신약 관왕이 아니라 이거는 신약 살왕으로 이거 정관이 투출됐다고 해서 정관격이긴 하지만 축토 오화를까지 보게 되면 이거는 살로 작용한다 해서 신약 살왕, 그죠? 신약 살왕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살중 신경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것, 술지지로 진토가 되는 것이잖아요. 진토가 되는 것이고 일지에 있는 것은 축토가 되죠. 그래서 진토라든가 축토라고 하는 것은 그 지장간에 개수가 들어져 있죠. 그 다음에 축토 안에는 개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금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진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축에도 개수가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뿌리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통근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개수가 완전히 근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더하여 연간의 간목이 기 때문에 이 간목 자체도 원령 진에 뿌리를 둘 수 있겠고, 진중에 있는 개수로서 생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토를 제할 수도 있는 거여서 살중신경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상관 제사라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됩니다. 단 문제는 뭐냐면 토가 너무 왕하고 상관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원래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고 토를 제어하지만 반대로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다 목 절하게 되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간목 자체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관 제사를 하는 그런 국세로 간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목이 살아나야지만 많은 토를 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운은 어떤 운으로 가야 되냐면 수운이라든가 목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수운으로 가게 되면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해주게 되겠고요. 목운은 목 자체가 왕해지기 때문에 토를 절제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이런 것이 좀 어려워요. 사주 볼 때는 수운으로 가면 좋아요, 그죠? 좋아야 되죠. 당연히 좋아야 되죠. 수가 오게 되면 목을 생해주고 목은 토를 절제시켜 주기 때문에 수운이 오게 되면 일간도 수의 뿌리를 얻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사주가 좋아지는데 수운만 오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고 얼게 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가 벌써 원국 자체에 오화가 있긴 하지만 오화 자체는 토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크게 조우하는 그런 공력은 좀 떨어지게 되겠죠. 수운이 오게 되면 이런 경우에 임신계유 수운이 와서 좋을 것 같지만 일간 자체는 왕해져요. 당연히 왕해지게 되고 간목 자체도 생주를 받지만 사주 자체가 매우 한습해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간목은 춥게 되면 간목으로서 작용을 못하게 되겠고, 추워지게 되면 개수는 얼게 되겠고, 그 다음에 추워지면 땅도 얼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오히려 좋은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크게 발복 못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이런 사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원국 자체에서는 수를 본다거나 금을 봐서 일단 개수 자체가 살아나는 것이 더 좋은 거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일단 내가 존립을 해야지만 살도 제하고 간목도 이게 왕해지고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한 상태에서는 상관이 너무 왕해져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원국 자체에서는 수를 얻거나 금을 얻은 연후에 일간 자체가 왕해졌을 때는 화운을 와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원국 자체에서 다시 화토운을 만나는 것은 원국 자체에서 생시에서 화토를 만나는 것은 오히려 이거는 개수가 매몰되어 버리기 때문에 좋지 않은 사주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보게 되는데, 이 사주가 만약에 병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잘 보면 물론 또 이 진토 자체도 개수가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간목도 여기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그죠? 그래서 간목이 토를 제하려고는 하지만 역시나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막강의 힘을 갖죠. 오화를 얻었죠. 양인을 얻었죠. 진의 원령의 뿌리를 얻었죠. 축에도 뿌리를 얻었죠. 진에도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성은 너무너무 그야말로 완전 막강한 관성에 해당이 되는데, 이 관목 하나 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 통제하기는 매우 어렵죠. 이렇게 개수라고 하는 것은 토가 많아지게 되면 매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관목이 좀 살아나서, 개수 입장에서 관목이 좀 살아나 가지고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 상관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약하죠. 일간 입장에서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일을 하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무리 내가 뭔가 하더라도 내가 주어져 있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있죠. 그죠? 항상 이 사람 매우 불안한 환경 속에 있게 되죠. 왜냐하면 언제 어떤 환경이 닥쳐서 토에 의해서 내가 매몰되게 되면 나는 그야말로 왕살에 의해서 내가 극해를 받게 되면 쉬운 말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것과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위태위태하고 항상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의지할 때라고 원국 자체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죠. 물론 이제 진중, 축중에 있는 신금 개수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매우 약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우리 부산 이렇게 사투리로 낙동강 오리알이 신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의지할 데 없고 매우 여린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 자체가 많이 여리죠.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이고 막 그 강단 있어 보이지만 겉으로는 관목 상관 있고 무토칠 그 정관을 갖다가 내가 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보이지만 내막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 어떻게 매몰되거나 탁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여리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어디다 해소를 하냐? 술에 의지를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보다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활동하고 좀 그 어려운 것을 갖다가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면 굳이 알코올이라든가 아니면 약물 복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이 사주는 그러한 힘이 없고 항상 조바심이라든가 이런 것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 의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중독 증세 같은 게 있는 것이고, 이런 사주가 어디에 의지를 했냐면 바로 알코올 쪽 술에 의존을 하게 해서 알코올 중독이 좀 심했던 그런 사주가 해당이 됩니다. 재성이 있는데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토를 생해주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초년운 같은 경우에가 다 사오미 화운으로 왔죠.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천간보다는 지지를 중시 놓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오미 남방 화운, 화토가 왕해지는 그런 운수를 왔고, 화가 왕해지게 되면 재성이 왕해져서 좋을 것 같지만은 재성은 곧 다시 토를 생해서 관살을 왕하게 만들기 때문에 재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가 더 안 좋은 여건을 당하게 되겠죠. 초년운이 많이 안 좋습니다. 공부 같은 것이 잘 되지 않았을 것이고요. 임신계유운 오게 되면 그래도 개수 자체가 신금유금의 생주를 받으니까 그나마 좀 여건 자체는 좀 좋아지는 그런 여건으로 오지만, 임수 개수가 다시 왕해지게 되면 임수가 신의 뿌리를 두고 개수도 유의 뿌리를 두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임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토에 의해서 파극도 당할 수 있겠지만 또 수라고 하는 것은 화를 또 제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화의 용도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근데 또 아이러니한 이 사주는 뭐냐면 화가 살아나게 되면 다시 관살이 또 상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성이 있으면 도움을 줄 것 같지만 이 사주는 재성이 있어도 도움을 받지를 못하죠. 그래서 돈을 어렵게 돈을 모으긴 모았는데 어느 순간 뭐예요? 계유대운 요 대운 때 투자를 했습니다. 어디에다 투자를 했냐면 이제 숙박업 같은데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잘 안 돼가지고 어렵게 모았던 돈을 갖다가 다시 몽창 또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투자를 해서 재성의 용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토를 생겨줘서 이제 재성의 용도가 나한테 안 좋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살중시
운동신경 해가지고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이렇게 의지력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중독 증세라든가 약물 중독이라든가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여러분 바카스 같은 경우도 자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카스 같은 경우도 중독 증세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수가 왕한 사람들이 중독 증세가 이렇게 있는데, 또 이렇게 살이 왕한 사람들이 의지력 같은 것이 약하기 때문에 중독 증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걸리면 잘 그걸 헤어나지 못하고요. 담배를 피게 되면은 담배를 끊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어느 정도 좀 왕했으면 괜찮았을 테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개축이 아니라 이 축토가 아니라 유금만 됐었다라고 해도 이 사주는 그런 사주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금이 있게 되면 진유화금 해가지고 사주 원국 자체에서 금이 있기 때문에 뭐 무토가 있다 하더라도 뭐 간목으로서 이 정도 토는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다 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간목 자체가 그렇게 힘을 크게 발휘하지 못한 것이 매우 좀 아쉬운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비교 명식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